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주제 가볼게요. 거래 상대방별의 적정수칙비 수치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데 상대방.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먼저 구분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홍세무사. 부가가치세법상 보통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그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네. 좀 더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좀 더 좀 정식으로, 원칙에 따라 예, 정식 원칙으로, 예. 원칙대로 이제 신고를 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그쵸, 돼요. 그쵸. 예. 그래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네. 이제 2020년까지는 이제 연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초과하느냐 좋아하죠.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제 간이가세자로 나누셨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4,800에서 이제 8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간이가세자 기준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포인트죠. 네. 개정 사항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원래는 간이 가세자들은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이 원래는 아예 안 금지돼 있죠. 됐었는데 예. 이게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의 구간에 속해 계신 분들은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게 원칙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개정 사항입니다. 그냥 예. 포인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신규 사업자하고 일부 업종들은 그 개정 사항을 배제한다는 또 이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신규 사업자나 음. 그런 일부 업종 중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자 같은 임대업자들, 분들, 예. 예. 그런 분들은 지금이랑 현행이랑 제도가 똑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변동 없이 들어가되 네. 지금 그 이외에는 이제 개정된 규정,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그리고 이제 기준도 높아지고 네. 이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염두를 해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개정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 같아요. 이거 그렇죠. 그 저번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 규정과 더불어서 비슷하게. 이거, 이쪽 간이가 부가가치세법상 가세자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게 많이 이번에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적용받을 것 같아요. 저거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중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개정이 되기 전이지만 네. 개정이 된다고 뭐 가정을 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가세자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로 이제 나뉘게 될 경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는 간이가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꼭 네. 수치를 하셔야 그렇죠. 비용 처리가 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세법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군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연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되는 거고죠. 네. 안 되는 거고 계산서 발행은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발행 가능하고. 발행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받는 거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업 쪽은 의제 의제 매입세 매입세 공제라고 해서 그죠? 일부는 공제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금까지는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사업자와는 또 사실 거의 우리가 사업자들이랑 법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쵸. 법인인데 사업자랑 대부분의 거래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이랑 어떤 물품을 공급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떤 뭔가 네. 필요한데 그 사람이 개인이어서 그 사람한테 뭔가 사야 될 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맞아요. 얘기해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사업자가 아닌 개인한테 이제 물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개인이 뭐 적격 증빙을 이제 발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네.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그 사업자가 없다고 해서 그분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저희가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사업을 계속적으로 제한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을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하실 때는 적격 증빙 받으실 수 없어서 네. 만약에 그럴 경우는 아마 2%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특히 개인이 법인과 특수관계 있을 경우에
네. 네. 만약 이사라고 치면은 이사가 법인과 이제 그 거래를 하려면 이제 이사회 결의를 꼭 거쳐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세법적으로 봐도 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꼭 시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검토를 해야 세법적으로든 그리고 상법적으로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법인 외부에 있는 개인과 거래하는데 이 개인이 이제 법인의 뭐 대표이사랄지 이사랄지 특수관계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타이틀 요건이 필요하다. 이게 그쵸, 그게 예. 되죠. 네. 맞습니다. 절차 여건도 갖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볼까요? 자, 지출 성격별로 적격준비도 이제 기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제일 음.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접대비 접대비. 그리고 기부금 이 두 개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그 이외에는 그냥 일반성 이제 경비성 지출인데 간이 영수증 많이 물어보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3만 원까지는 괜찮다. 네. 3만 원까지는 괜찮고 그 밑에 3만 원 이하는 그냥 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종이 영수증 갖고 와도 비용 처리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성인 영수증 요거를 꼭 갖춰야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 그렇고 이제 접대비랑 기부금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우리 접대비는 접대비 한번 얘기해봐요. 세 번째 기준. 접대비는 이제 업무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이제 뭐 금품이나 아니면 현금 같은 거 지불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단 증빙이 없으면 좀 비용 인정이 안 되세요. 우리는 송금이 편한데 사실 이게 세법 용어나 송금이라는 세법 용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게 편한데 그쵸.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세법의 지식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비용이라고 하죠. 비용이라고 네. 하는 게 더 편해서 네. 이해시키기 드리기가 더 편해서 저희는 그냥 전문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송금이라는 말 쓰는데 입금은 이익이고 어렵죠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예, 이게 약간 좀 어쨌든, 발이어야 약간 좀 이게 맞습니다. 비용입니다. 예. 비용 인정이 힘드세요. 그래서 만약에 증빙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용 인정이 안 되시고 안 되는 거고. 예. 네.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비용 인정이 되는데 접대비 같은 경우는 좀 한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도 내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접대비를 이제 쓰시면 비용 인정 가능하신데 이제 거래 금액에 따라서 이제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받지 않더라도 그냥 비용 인정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1만 원은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요. 10,000원 이하면 이제 적격 증빙 없으셔도 되시고 10,000원을 이제 초과하시면 적격 증빙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내년부터 이제 개정이 돼서 3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기업 건당 3만 건당.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해지셨죠. 그래서 뭐 간이 영수증 같은 거 1만 원이나 내년부터는 3만 원까지는 괜찮고. 그쵸. 또 그것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청첩장 같은 거 좀 모아 놓으시라. 맞아요. 그 경조사는 지금 20만 20만 원인데 원. 그거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는 유지하는 걸로. 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에 접대비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도 내에서 비용 네. 인정이 되는 이제 비용인데 음. 원래의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완전 경제가 다 비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또 접대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 한도를 늘려준 거죠. 예, 네.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 배려해주기 위해서. 원래는 1,800인데 음. 그게 또 지금 2,400이 됐다가 현재는 또 3,600까지 지금 늘어났죠. 그렇죠. 올해부터.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3,600 플러스 우리가 매출 수준에 따라서 좀 더 접대비 한도가 더 추가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3,600이 제일 기본 한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부금도 있잖아. 그쵸. 네. 접대비, 기부금. 근데 기부금이랑 기부금이 약간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부는 뭐 기부했다 그죠? 느낌상으로 접대했다 그렇지? 기부금도 한번 얘기해 볼까? 기부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무관하게. 이제 기부를 좀 많이 하라는 취지에서 이제 비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익성이 있습니다. 이제 공익성 목적이죠. 근데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를 하시면 기부 단체도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을 해주시잖아요. 그 기부금 영수증이 이제 적격 증빙이 되세요. 근데 이 기부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네, 이것도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법정 기부금 단체에 하는 거랑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하는 거랑 이제 한도가 조금씩 다르시는데 그
거기 한도 금액만큼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고 일정 부분은 이제 2월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기부금은 사실 기부 단체가 어디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부 내가 단체야. 마음대로 뭐 아무한테나 가시다가 우리 지하철 앞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그렇지. 만 원 드린다고 그게 기부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법정 기부금 단체, 지정 기부금 단체 이외에는 다 비지정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하는데 이 비지정 기부금은 어차피 지출해도 비용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우리가 네. 어디 우리 그 사이트 있죠. 그 기부금 단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보면은 법정 기부금 단체랑 비지정 지정 기부금 네. 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단체들한테 기부를 해야 우리가 비용 그렇죠. 일정 비용 범위 한도 내에서 이게 지금 기부금으로서 비용 인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런 데죠. 법정으로 돼 있다는 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종교단체랄지. 그런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쵸, 뭐 예. 이런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어. 빨간색 빨간색, 바지. 빨간색 네. 바지. 그거하고 꽃동네 이런데. 꼭동네도 아마 맞을 거예요. 될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대한체육회 이런 데. 예, 약간 그런데 공익성 있는 단체들 그쵸. 그런 데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거의 뭐 비영리 단체 중에 이제 지정 기부금 단체들이 많고 아. 예, 예. 그런 쪽이 많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